계속 네. 이제 됐어요. 기록. 됐어요? 네. 기록 중이네요. 기록을 확인하시려면 음, 왼쪽 상단에 보면은 기록 중 우리가 뜨네요. 네 기록 중이라고 빨간 버튼이 떠요. 네. 예. 그걸 보면은 기록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록하던 거 계속되는 건가 보다. 새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아까 전엔 기록 안 했어요. 지금 아, 버튼 새로 누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면 되겠죠. 네. 화면 공유가 되어 있죠. 아니요. 화면 이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음, 소리 공유. 됐나요? 네. 화면 아, 떴다. 공유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음,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제가 조금 장표를 좀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휙, 후릭 하고 한 번씩 훑어보면서, 지난번에 못했던 거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바꿨어요. 올해 응? AI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요 그림도 이쁘죠? 요 그림도 음. 바꿨습니다. 네. 자, 퀴즈 AI 대 사람.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잘 했어요. 그래서 요런 이게 열리지 않았었는데 유튜브가 여기서도 안 열리네요. 확대했더니.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AI가 만든 이미지일까요? 찾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잘하셔가지고 잘 맞추셨어요. 그때 6개, 7개가 맞추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AI가 만든 사람 얼굴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5명인데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저는 사실 이거 처음 했을 때 3문제 맞췄거든요. 3개. 음.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싱크로율이 99%에 가깝게 사람과 같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오 네, 멋지다. 홍대 앞에 가서 거금을 주고 찍었습니다. 오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도 오 사실 옷도 몇 벌 샀어요. 아울렛 가가지고.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박았습니다. 이렇게 한 장 받기 위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우리 와. 선생님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우와. 이거 사진 잠깐만요. 이거 사진 어디 그리고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우와 그래서 진짜 너무 여기에 지금 멋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력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 이력을 이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아유 이게 아주 큰 네, 자산이 될 거예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 아트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크게 이거 스킵은 바뀌지 않았고요. 역사, 세계적 이슈, 그 다음에 한계, 윤리, 그리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아트와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롤드 코엔이 인공지능 예술의 선구자라고 하죠. 2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고 70년대, 80년대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사실 이런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분은 꾸준히 연구를 하셨고 창조자, AI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창작자인 이 아론이 이제 기계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 그 초기 작품입니다. 이 뒤에 거는 처음에 스케치만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색깔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기계가 바로 아론입니다. 들고 있는 기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피트니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9일까지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AI 창작자 아론의 첫 작품입니다. 1974년 딥러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기계가 그렸다고 보이기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요거는 그 전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2007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거의 그 스케치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약간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꽃그림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음. 80년대에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이렇게 채색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었죠 벌써. 자, 그리고 이거는 18년도 작품인데요.
에드먼드 벨람의 초상화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6억 원에 약 낙찰이 되었대요. 이게 첫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거는 14세기부터 20세기 초상화 15,000장을 딥러닝해서 AI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6억 원에 낙찰이 되었대요. 이 산 사람은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린 최초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겠지만 어떻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산 거겠죠. 자, 그리고 달리가 2021년 1월에 나왔습니다. 달리 처음에 첫 번째 모델이 그래서 아보카도 의자를 이렇게 그렸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면서도 색감은 좋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아보카도 의자를 그렸었고 이제 1년 반, 2년 반이죠. 2년 반 후 달리 3가 나왔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I just feel so empty inside. 나는 속이 비어 있어라고 이렇게 만화적인 요소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달리라는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월리의 달이를 포함해서 쓴 글씨라고 하는데 이건 여담으로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 2022년 7월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온갖 가지의 색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리포터 이 미드저니로 AI 아트로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야, 그쵸?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를 비디오로, 텍스트를 보이스로, 그리고 또한 이미지를 텍스트로도 만들 수가 있죠. 비디오를 텍스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AI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AI 툴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다양한 마법의 지팡이가 있듯이 우리도 AI 툴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포브스와 세콰이어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인데요. 2023년에 AI 50을 선정한 그런 인포그래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인스트럭처하고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앱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픈 AI도 나와 있죠. 챗GPT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쭉 천천히 보시면은 다 런어웨이 우리도 이거 했었잖아요. 런어웨이도 있었고 여기에도 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런 게 있다. 오픈 AI, 엔트로피, 코히어, 캐릭터 임프렉션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진 인포그래픽입니다. AI 50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AI의 대부,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23년 5월에 구글에 있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AI 연구를 했지만 후회한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퇴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하시는 인터뷰에서 인간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이 가장 두렵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AI를 발견하거나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AI의 위험성을 비롯한 경각심, 끝없는 빅테크 전쟁 등에 대해서 일반 시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해서 그런 걸 알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AI에 대한 음과 양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AI 이미지의 실제 활용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챗 GTP에게 물어서 만든 자료인데요. AI의 아트는 예술과 기술이 상호작용하여서 새로운 창조적 경험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리가 지금 AI를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예술과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도출해내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임무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I 툴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실제 사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창작 예술, 호기심을 업시켜서 창작 예술에 대한 혼을 키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 크리스 경매에서 낙찰이 된 그림도 있었잖아요. 최초 모델을 이용해.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같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판매가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일부 예술 시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교육과 학습. 우리가 교육과 학습에 이 AI를 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툴로서 이것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림을 전부 그리게 할 수 없겠지만 결국 프롬프트를 넣는 것도 사람의 일인 거고 내가 원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AI가 그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예술적인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 및 시각 효과에 대해서 그래픽 디자인이나 광고, 영화, 게임 제작 등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 및 치료도 활용을 하죠. 의료 영상을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여서 정서적인 치유를 돕거나 의료 영상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AI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AI 이미지는 3대장이죠.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미드저니는 자, 똑같은 프롬프트를 놓고 미드저니와 달리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이 거의 스타일은 다시 볼게요.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사실 지금은 초기에는 약간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 그림 그릴 때 잘 안 그려지는 면도 있었고 어색한 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한 1년 넘었잖아요. 1년, 2년 됐잖아요. AI가 나온 지. 그랬더니 너무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지금 거의 어디에서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프롬프트 차이만 있을 정도고 너무너무 좋은 예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그린 거와 다르게 AI 영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실제 유사한 아까 우리 사람 이미지를 봤을 때도 거의 99% 유사성을 보여줬듯이 이런 사물에 대한 그림들도 굉장히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AI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거 잘 아시죠? 그림 많이 봤죠?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 여행을 하는 가족이 창문 밖으로 은하수와 다른 행성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대요. 이거 아셨어요? 아, 저는 이게 무슨 오페라 극장이라고 해서 무슨 연극이라든지 어,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우주 여행을 하는 가족이 창문 밖으로 은하수와 다른 행성을 바라보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약간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달 그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알고 보니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디젤 아트 공모전에서 1등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진전에서 공모가 되어서 1등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가는 나는 이거가 사진이 아니고 AI로 그린 그림이다. 이미지다. 그래서 수상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포기를 했고 하지만 이 AI 이미지가 사진전에서 1등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이미지인지 사진인지 모르고 1등이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이라. 새벽의 자이라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잘못 드렸더라고요. 이거는 만화책이었어요, 보니까. 만화책이었고, 지난번에 제가 그냥 저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만화책이었고, 만화이기 때문에 안에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림이긴 한데, 그 그림들을 AI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프롬프트를 넣어서 도출을 했고 글을 수정을 해서 만화책을 엮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작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림은 저작권에서 부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만화책 그 내용 자체는 저작권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판결이 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저작권에 대해서 판단이 어떤가, 어떤 그림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저작권법의 판단에 의하면 이게 미국의 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연, 동물 또는 식물이 만든 저작물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기계 또한 마찬가지로 없다. 이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기 기계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자연, 동물, 식물이 만든 저작물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기계 또는 단순한 기계적 프로세스에 의한 작품도 포함이 된다. 저작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작가나 예술가만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은 작품에 AI 생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좀 우리가 AI 그림을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거 찾아보고 싶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를 모티브로 해서 딥러닝한 그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이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You are Balenciaga, Harry. 잠깐 이게 1분 또밖에 안 돼서 한 번 더 볼까요? 네.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H&M and Balenciaga? 이거는 딥러닝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일단 챗 GTP에서 이 After all, 이미지들을 다 Balenciaga is but the next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You'll soon find out that some fashion is better than other, Potter. There is no good and evil. There is only Balenciaga, and those too weak to seek it. Avada Balenciaga. 네. 자,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잠깐 찾게 하고. You are Balenciaga, Harry. 이게 어떻게 넘어갈까요? 뒤로? 이건 일단 끄고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설명을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스타일링을 묘사를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리고 미드저니로 이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딥페이크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인터뷰를 찾아서 그 목소리를 클로닝이라고 하거든요. 보이스 클로닝. 그래서 그 목소리를 복사를 해서 그 11랩스라고 하는 음성 생성 프로그램에 보이스를 클로닝을 해가지고 이 대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인물의 애니메이션에 그 DI라고 하는 그 앱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서는 이제 입힌 거죠. 진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사진을 가지고 멘트를 놓고 DI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만 움직이겠죠. 눈하고 입하고 정도만.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 딥페이크 이미지와 11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친 영상인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이런 밈 영상이.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 지금 돈이 드는 건 지금 별로 없잖아요. 미드저니, 챗GPT 이런 이제 이용료가 들긴 하지만은 아주 소소한 금액인 거잖아요. 이런 큰 영상을 만들기에는 시간도 짧게 들리고 이런 누구나 이런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디지털 영상 마케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정도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봅시다. 너무 잘생긴 우리 남자 모델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그러게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같죠? 근데 얘네가 AI 모델이에요. 우와. 이번에 2024년 SNS 시즌 룩북에 나와 있는 AI 모델이에요. 사람같지 않아요? 뎁스라고 하는 맞아요.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OOTD라고 저는 이 단어도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오늘의 옷차림이라는 거예요. 아웃핏 오브 더 데이 해가지고 오늘의 옷차림, 오늘은 뭐 입지 해서 애들이 아침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오늘은 뭐 입고 가지? 그 TPO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없는 옷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AI 모델이.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옷 차림 어때?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이 이런 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AI 모델이. 너무 편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런 데 없어 옷도 사는 거죠. 결국은 이제 뎁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입어 오늘은 하면서 옷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아 그거 괜찮네. 그래 사서 입자.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근데 빨리 사고 빨리 지나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싸게 살면서 금방금방 패스트하게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는 옷 하나 사면 10년씩 입잖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 하면서 10년 전에 샀던 거야.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모델이야. 그러면서 우리 그 옷을 입잖아요. 근데 요즘의 경향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입고서는 버리고, 입고 버리고, 새 거 사서 입고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도 많아지고 ESG 문제도 되긴 하는데, 어떻든 경향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AI 모델이에요. 이렇게, 음, 네, 얘가 넘어갈까요? 죄송해요. 아주 갈 게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 미드저니로 이런 그림들이 엄청나다. 미드저니만이 아니죠. 스테이블 디퓨저도 엄청나죠. 달리도 그렇고. 자, 다음에 이게 또 클릭이 잘 안 되네. 됐다. 자, 그러면은 이런 AI 아트가 대단하다라는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책이 또 발표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보셨어요. 푹신한 코트를 입은 교황이에요. 근데 AI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이거를 본따서 앨런 머스크도 푹신한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도 AI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자, 거울에 얼굴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제가 가만히 AI가 그린 그림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런 공통성은 있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통 왜 얼굴에 점도 있고 약간 페인 자국도 있고 흉터도 있고 주름도 있고 약간 거친 면들이 보이잖아요. 요즘 워낙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근데 AI가 그린 그림들은 한결같이 이게 피부가 매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만큼은 표현이 정확히 자연스럽게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매끈하다라는 것도 그 이유가 된대요. 그리고 터키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에서도 이 그림이 있었어요. 2023년 2월 달에 나온 건데 저도 이거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잘 찍었다 생각했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 구호 활동에 대해서 어머 나도 도와줘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일게끔 저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AI 그림이었었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귀가 약간 어색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터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도 뭉툭하죠. 손이. 자, 그리고 이거 인도 모디 총리인데요. 이 파티에 참석한 나렌드라 총리 해가지고서는 이게 회자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워터마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이 확실히 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이 너무 매끈하다. 인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상은. 그런데 피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AI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번 회자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빗속에 넘어질 듯 넘어져서 일어나는 건지 얼굴도 찡그러져 있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AI였었더라고요. 가장 크게 회자가 된 거는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트위터에서 수천 번이나 트윗이 된 거래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어머, 이거 정말 아니야? 정말 체포됐어?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AI 그림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면서 어머 정말 저렇게 잘 그려주네라고 느꼈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 화재, 폭발 사건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은 정말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그냥 웃고 넘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했지만 이런 AI 이미지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생태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촉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면서 AI를 사용해라. 모든 120개 이상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평화와 안보, AI, 군사적 사용과 같은 AI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화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 기술은 기회와 책임이 따른다. 기회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 이거는 인공지능 신문에서 출처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도 AI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AI 관련해서. 콘텐츠의 생성 AI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 AI 생성했다라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삭제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변경 또는 합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부를 공개해야 된다. 분명히. 그리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익 창출했을 때 제한하겠다. 그리고 특히 선거라든지 어떤 진행 중인 분쟁 관계에 있거나 공중보건 위기거나 이렇게 굉장히 인류에 막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 영상인 경우에는 더하다. 그렇죠? 민감한 주제인 경우에는 더 공개 여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사람인 경우에 모방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래라든지 랩 목소리 이런 걸 모방했을 때도 삭제할 수 있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방한 사람을 그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봤더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자면 AI 아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하지만 또한 주요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모방이 기본이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서 말을 배우고 밥 먹는 거 배우고 삶을 배우고 모방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그러니까 모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기록에 남기거나 우리가 그걸로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습득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건데 어떻든 AI 아트에 있어서는 이런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결합하거나 할 경우에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조금 이거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모방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그래서 그런 모방이 있기 때문에 원본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감정 표현에 한계가 있다. 감정적인 깊이라든지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한계가 있다. 글쎄요. 지금
뭐 99% 이미지가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계가 그래도 한계는 있겠죠. 아까 우리 봤지만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의 특성이 있다. 특정한 스타일이라든지 세밀한 디테일을 재현하기에는 어떤 제약성이 있다. 제약이 있죠.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 데이터의 출현과 선택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와 선택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부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홀츠, 이 미드전이 창업가죠. 이 엔지니어가 출처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1억 장의 이미지를 모아놔도 출처는 알기가 어렵다. 다 다른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100개를 만들어도 다 다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출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투명 워터마크 센스 아이디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워터마크 있는 것과 워터마크 없는 것을 비교한 건데 거의 그림이 똑같아요. 숨겨진 투명한 워터마크니까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라의 메시지, 독일 캠페인에서 있었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봤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사진을 공유했을 경우에 범죄나 사기, 성희롱 대상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보호해주세요. Virtual Privacy를 보호해주세요라고 아이가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AI 윤리 정말이냐? 사각지대에 있다. 자, AI 아트의 4대장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3대장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4대장은 제가 잘못 썼네요. 아까 3대장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쓸 수 있는 4대장 무료라는 걸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놓을게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있고요. MS 코파일럿 디자이너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레오나르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건 후에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방법이며 질문의 기술이다. 구성은 주제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동적인 동작이 있고, 배경이 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프롬프트 입력을 최적화하여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방법이다. 전략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효과적인 기술은 뭐가 있느냐? 그 비법에는 뭐가 있을까? 5가지를 엮어봤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5가지를 묶어보았습니다. 퓨샷과 제로샷이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예시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제로샷이죠. 몇 가지를 주어져요. 그거는 퓨샷이에요. 예시를 주면서 문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 AI가 정확히 그 예시에 맞게 내가 주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문맥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chain of COT라고 하는데요. 이건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그래서 답변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거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해서 추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로샷에다가 COT를 결합시킨 거죠. 추론하여서 퓨샷처럼 예시 없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제로샷이니까 추론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롤플레잉,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근데 나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다는 거, 나의 배경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프롬프트를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얘가 기계이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은 이 친구도 내가 이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AI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대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불러줄 수 있고, 애칭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이해를 해줘야죠. AI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아니고 얘가 뭐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내 면을 보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 얼굴을 읽고서 얘기하는 게 뭐죠? 어, 정보로 가면은 사람 얼굴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처럼. 점 보러 죄송합니다. 가면 점 보러 가면 어, 죄송합니다. 점 보러 가면 그걸 뭐라 그러지? 맞아, 맞아, 신점을 맞아. 보고 관상, 네. 관상. 네네, 관상. 관상. 관상, 관상. 맞아요. 관상을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뭔가 딱딱 뭐뭐 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해주겠지만, 제대로 문맥을 이해하거나 나를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라.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줘라. 그러면 이 친구도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프롬프트를 추천받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나에게 제안해줘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제안해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sk before answer라고 대답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줘.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어떤 프롬프트를 너한테 줘야지, 나에게 좋은 프롬프트를 줄 것인지 나한테 물어봐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좋은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줘 라는 것도 한국어로 번역해줘, 영어로 번역해줘 이런 것들도 좋은 프롬프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프롬프트 일반적인 기술. 자, 이거는 프레이밍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정보를 이제 전달하거나 토론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뭐, frame, subject, style,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기술을 해서 넣어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얘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frame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고대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대 도서관, subject는 성경책을 분석하고 있는 수도승 느낌의 인공지능, 그리고 스타일은 고우학풍으로 해줘. 그랬더니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준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프롬프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톤이 있어요. 톤의 매너라고 그러잖아요. 톤. 문장에 담긴 감정적인 분위기를 넣어주면은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프롬프트의 좀 이제 더 딥스한 그러한 이제 프롬프트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주로 형용사로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알아서 우리가 써주면은 이런 톤에 맞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쓰고 싶어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uthoritative, clinical하다, 뭐 cold하다, confident하다, cynical하다, emotional, empathic, 뭐 formal하다, friendly하다, optimistic하다, serious하다 이렇게 써주면은 요대로 요 톤대로 써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체예요. 문체. writing 스타일이죠. 글의 내용적 측면의 분위기를 의미한다. 내용의 분위기를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AI가 인식하고서는 도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믹한지, 애널라이티컬한지, 그죠? 크리에이티브한지, 크리티컬한지, 그죠? 인스트럭티브한지, 내러티브한지 이런 것들을 써주면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보관하든지 외우든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문장의 길이와 표현력을 높이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길이라든지 문장의 길이, 단어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의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변수로 사용이 된대요.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결과값의 길이가 이 토큰 수가 2048이 이 맥스한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너레이션 하다 보면은 단어 수가 제한돼서 더 끊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네. 토큰 수가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맥스 랭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랭스 페널티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실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놓은 건데 템퍼레이처가 있는데 템퍼레이처가 우리 온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성된 후보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읽어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말 들으시면은 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번 그냥 인식만 하고 넘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괜히 파라미터 템퍼레이처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런 파라미터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엉뚱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해. 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채색의 이런 챗 GTP에게 도출해낸 이런 어휘입니다. 이 재수 선생님 얼굴이 딱 보이네요. 아,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조금 더 스타일을 변경했습니다. 필터를 넣어서. 자, 그리고 또한 필터를 넣어서 한 번 더 변형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스타일이나 필터를 넣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똑같은 프롬프트여도. 자, 그 다음에 AI 아트로 슈퍼 개인 되기. 우리가 지금 AI 아트를 왜 배웁니까? 슈퍼 개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분류를 해야 된다. 인분류에 AI를 도입해야 된다. 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좀 잘리네요. 괜찮았었는데. 아이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할 때,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지 디지털 배움터 이런 이제 가상의 장소를 생각해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강의를 하면 좋을지 장표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라는 이제 계획서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여기서는 요거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 ESG를 접목을 했어요. 우리가 또 다들 또 ESG 인플루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배운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강의의 내용에 녹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중소기업을 위한 AI 영상 활용 ESG 전략. 너무 거창하죠, 이름이. 거창한데, 자, 2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짰습니다. 목표는 AI 영상 기술의 이해 증진, ESG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 아, 이거 하나 잘못됐네요. 지속적인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 해서 전자부품회사의 전 직원의 필수 교육으로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넣고, 그 다음에 AI 기본 이해, ESG 기본 이해, 그리고 AI 영상 기술 소개하면서 ESG 사례 분석까지 했어요. 대기업에서 사례가 있어서 분석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ESG 전략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안에서는 환경보호라든지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제품 홍보, 그 다음에 ESG 컨텐츠 제작 AI 툴에서는 이제 이런 어도비라든지 그 다음에 캠타스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 봐요. 이거 다빈치도 있고요. 그리고 AI 도구를 이용한 영상 체험이 이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0분까지 안 되겠죠. 질의응답. 준비물은 이제 이런 거 기술적인 준비물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 교육자료라든지 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교육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챗 GPT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렇죠. 이니스 골드님이 하신 건가요? 챗 GTP의 도움을 받죠. 아, 챗 GTP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줘요. 거기서 제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응, 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만 한번 안 되겠구나. 그 그림에서 처음에 프롬프트를 이만큼을 넣었어요. 어떻게 어디 곳에 가고자 하고 제가 원하는 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어. 몇 분짜리를 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은 다 프롬프트로 주었죠. 프롬프트로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주제를 정해주고 시간, 목표, 대상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줘 하면은 걔가 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고를 제작할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죠? 이 로고로 뭐 파우치라든지 아니면은 에코백이나 티셔츠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죠.
컬러링 제작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다음에 동화책도 만들 수가 있죠. 이 동화책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플립북이어서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다음에 굿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로고 제작하듯이 로고를 가지고 굿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력도 제작할 수 있죠. 칼렌더 제작할 수 있죠. 이렇게 공모전에도 나갈 수가 있고 메타버스 전시도 할 수가 있고 NFT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야, 이렇게 해서 AI 아트에 대한 내용을 끝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AI 이미지 생성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되었다. AI 윤리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무료 AI 이미지 툴을 제가 소개만 잠깐 했고 프로부터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연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시간 내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활용 비법을 만들고 나의 나만의 활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Q&A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땡큐. 이상입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많으셨습니다. 아우, 많으셨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강의를 듣는데도 제가 네. 뿌듯한 이 느낌 뭐죠? 자, 공유 주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중지도 해주세요. 응. 기록 중지가 된 거 아닌가요? 아, 이거구나.